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 8.xlsx 즉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엑셀 2021버전입니다. 엑셀 실행하셔서 첫 화면 최근 항목에 표 8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 똑같이 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그 다음에 저장도 바탕화면에 해왔죠. 자, 그래서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표 8 있습니다. 표 8 클릭하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셀 서식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원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넣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숫자 데이터죠.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꾸며 놓은 거죠. 자, 무엇을 가지고? 네, 셀 서식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해서 자,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O에서 H12 영역에 대해 치료 횟수로 이름 정의를 하래요. 이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네, HO에서 H12 이 범위에 이름을 정의를 해서 그 이름으로 이 범위를 항상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저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와서 꼭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다가 정한 이름이 뭐죠? 치료 횟수. 그 치료 횟수를 치면은 항상 이 범위가 블럭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료 횟수라는 것은 곧 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H5에서 H11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 효과가 된다.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절대 참조 또는 이 범위를 절대 번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름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 정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의를 해놓은 것을 관리하는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절대 번지 효과가 있는지, 즉 절대 참조 효과가 있는지 수식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 정의 첫 번째 방법은 정의할 곳을 블록 설정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직접 이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치료 횟수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여기에 이름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클릭하면은 해당 번지만 나타날 뿐이지만 자, HO에서 H12까지 범위를 딱 잡아서 딱 놓으면 그 이름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HO에서 H11까지 범위를 잡으면 안 나타나죠. 반드시 어디까지? HO에서 H12까지 해야만이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번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치료 횟수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운다고요? 자, 그러면 그런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를 잡아볼까요?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렇게 지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디에서 삭제를 해야 되는지 자, 다른 방법으로 이름 정의하는 과정을 한번 또 해보면서 거기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은 수식 탭에 있습니다. 수식 탭에 보시면 이름 정의가 있죠. 여기에서 또 하나는 하셔도 돼요. 직접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하셔도 되고
자, 그런데 일단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관리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름 정의한 것은 이름 관리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시고 삭제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범위를 블록 설정했는데도 이름이 안 나타나죠. 자, 이제 메뉴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록 설정한 다음에 수식 탭 눌러서 이름 정의를 바로 눌러주세요. 여기를 바로 누르면 이렇게 새 이름에서 이름을 무얼로 할 건지를 물어보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뭐만 필요하죠? 치료 횟수만 필요하잖아요. 이름이 치료 횟수니까 다른 건 지워주시고 치료 횟수만 남기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록 설정했을 때 치료 횟수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 정의를 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에서 어디에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 또 하나는 블록 설정에서 수식 탭에서 이름 정의를 눌러서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건 어디서 한다고요? 네, 블록 설정을 안 해도 돼요. 여기 가셔서 수식 탭 눌러서 이름 관리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이 정의가 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많이 활용하면.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내용을 나는 수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클릭하시고 편집 눌러서 나는 이거를 치료 횟수가 아니라 그냥 치료로 하겠다. 치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치료로 바뀌었죠. 닫기 눌러주시고 한번 여기를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했더니 이름이 치료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정의할 때 직접 이름 상자에다가 넣는 방법, 수식 탭에서 이름 정의를 넣는 방법, 그 다음에 편집하거나 삭제할 때는 수식 탭에 이름 관리자를 눌러서 해준다는 거. 자, 이거 삭제도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하시고 삭제 눌러주시고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고 닫기 눌러주시면 범위 잡아도 안 나타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치료 횟수로 입력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한번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합계를 구하는 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함수는 다음 시간부터 함수를 하겠지만 간단한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함수를 넣는 방법은 수식 입력줄에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직접 넣어도 됩니다. 자, 함수식을 입력할 때는 먼저 는, 자, 등호를 먼저 쳐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자, 합계가 썸이라고 그랬죠? 뭐, 그건 나중에 이제 활용하시면 되니까. 자, 썸이니까 S 딱 치고 U 치면은 썸이 보이죠? 이렇게 보일 때까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SU까지 딱 쳤는데 보이잖아요. S 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썸이 보이면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넘버 1, 넘버 2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범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넘버 1의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 H5에서 H12까지 범위. 근데 범위를 안 잡고 지금 현재 뭘 했으니까 치료 횟수라는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치료 횟수를 직접 여기다 넣어 봤을 때 과연 이 범위를 알아서 잡아주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참조 효과가 있는지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합니다. 자, 치료 횟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를 클릭해 줘 보세요. 클릭하는 순간에 치료 횟수가 검정색에 쓰는데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딱 이 범위가 잡혀지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안 보이는 곳에서 해도
알아서 이 범위를 딱 잡아줍니다. 치료 횟수라는 이름 정의된 그 범위 HO에서 H12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항상 이 범위를 잡아주기 때문에 절대 참조 또는 절대 번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가로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 범위의 합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름을 정의하면은 절대 참조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장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가 계속 작업하느냐면은 바탕화면에 하고 있죠.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표 8이라는 거 대신에 9번째 시간 표 9로 바꾸고 저장 눌러주시면 제목 표시줄에 표 9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